자, 초기 상담에서 특히 이제 일회기나 접수 면접을 할 경우에 내담자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욕구를 상담사에게 요구를 해요. 이럴 때 상담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.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내담자들이 처음에 이 요구를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상담이 아까 말한 시간이 이제 60분이 끝났어요. 그런데 이제 상담이 끝났는데 혹 상담실이 개방되어져 있어서 상담실에서 이제 그 내담자하고 상담자만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첫 번째 내담자가 상담을 만났을 때 상담사가 여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요구를 해요. 선생님 제가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외로워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상담은 끝났는데.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상담사들 어때요? 내담자가 외롭다는데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지. 이런 마음이 100% 듭니다. 그러면은 네네. 얘기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 한 10분만 좀 뭐 들어주지.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요.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왜 안 되냐? 이게 안 된다는 것보다 좀 더 제가 단어를 바꿀게요. 내담자에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. 이게 좀 더 적절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? 아까 우리가 상담의 구조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구조화라는 거. 구조화라는 것은 그 구조에 시간을 주는 거는 내가 할 이야기를 50분 안에 마쳐야 된다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주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정해진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뺄 걸 빼고 내 삶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을 자기 삶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. 모든 걸 쏟아놓는 게 아니라. 그런 것이 이 상담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. 자, 왜 중요한 경험이 되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는 상담사 앞에서 내담자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이 상담의 관계에서 보여준 경험은 내담자의 삶의 작은 축소판이라 그래요. 내담자가 다른 삶에서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확률이 어떻다? 더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에 와서의 상담관계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가는 것이 내담자에겐 치료적이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.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처음이라 우리 민들레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해드리고 싶어요. 근데 저희가 상담은 60분. 물론 이제 접수 면접은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, 30분 정도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은 다음 회기에 제가 꼭 기억해서 그때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거나 이리스께서 그것을 스탑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필요해요. 자, 그런데도 내담자가 선생님 딱 5분만, 선생님 딱 10분만 이런 또 내담자가 막 또 요구를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그냥 거기서 안 하고 또 막 요구를 하는 내담자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상담사들의 마음이 약해서 또 들어요. 그래도 어때요? 죄송해요. 제가 다음 약속들이 있어서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메모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10시, 11시 이때 만나서 제가 조금 더 집중 있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시 딱 구조화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담자가 있어요. 상담실 마지막에 둘이만 있는데 이제 상담사가 하고 떠나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알아봐야 될 게 많아서요. 여기서 좀 더 있고 제가 전화도 좀 하고요. 또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. 그러면서 가지를 않고 이 상담실에서 막 전화를 하고 막 볼일을 막 보는 거예요. 막 이렇게 막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상담사가 참 좀 애매한 거예요. 그럴 때도 똑같아요. 자, 얘기할 때, 어떡하죠? 지금 이제 이럴 때 상담사가 거절은 하지 구조화를 해주는 거예요. 먼저는 첫째는 이 내담자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뭔가를,
선생님 제가 뭐 법률사무소 전화도 해봐야 되고요. 제가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아이 학폭 이런 부분도 신고도 해야 돼서 제가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요. 또 뭐 경찰서도 알아봐야 돼서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하면서 이걸 막 찾아보고 막 이러려고 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잠깐만에 어떤다? 대부분 상담사들은 대부분 다 넘어가요. 잠깐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만은 상담사들 몇 분이세요? 1분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2분이라고 할 때도 있고 5분이라고 하는 사람 10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이 내담자 입장에서 잠깐만은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. 애매모호하다는 거죠. 그러면 굉장히 상담사 입장으로서 곤혹스러워요. 그래서 내담자가 그런 얘기할 때 민들레님 지금 이 부분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긴급하고 위기 상황입니까? 물어봐야 돼요.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건 뭔가요? 지금 누가 자살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누가 살인을 해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런 상황을 말해요. 이 사람이 폭력에 뭔가 구금이 되어서 누군가가 지금 생명의 위험을 처했거나 그런 상황인 거냐. 위험하다는 것은. 그러면은 아니에요.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문을 잠그는 부분에서 잠그고 그 다음 약속이 있어서 지금 떠나야 됩니다. 어떡하죠? 아쉽지만 그 부분은 잠그고 나가셔서 이 근처에 가까운 카페가 있습니다. 혹은 경찰서가 있습니다. 거기 가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전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어떠실까요? 이렇게 하셔서 단호하게 그 부분들을 하고 문을 잠그고 나오셔야 된다. 이것이 상담사가 내담자고 해야 되는 경계의 대처예요. 자, 이때 이제 이 상담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너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담자 입장에서 들어볼 때 어떠신가요? 상담사가 너무 매몰차다. 너무 냉정하다.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?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셔야 돼요. 왜? 이 구조화를 놓치게 될 경우에 상담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뭘까요? 내담자들한테 따뜻한 상담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내담자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. 좋은 상담사가 돼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좋은 상담사, 유능한 상담사, 전문 상담사라는 것은 안전한 구조 위에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안전한 구조라는 걸 아까 말한 구조화다. 계속 제가 얘기했던 그래서 그 구조화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변수가 많아요. 구조화에서. 왜?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기계가 아니에요. 기계는 컴퓨터는 1을 넣으면 1이 딱 나와요.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오고 명확하게 인풋한 것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.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담에서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이런 구조화를 했음에도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. 왜? 만나는 내담자마다 다 삶이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. 그래서 이 변수가 있는 내담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다른 욕구들을 내 상담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다?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민들레님에게 위기 상황입니까? 먼저 물어봐요.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떡하죠? 저도 이 부분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. 그러나 제가 지금 그 다음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고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이것은 저희가 상담의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하는 거죠. 당신의 지금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냐. 아니면 이제 내담자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. 맞아요. 저도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이까지 이거 잘 안 되면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안타깝지만 지금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내담자가 선생님이 좀 정확하시네. 그러면서 좀 들어주지 이러면서 약간 입을 삐죽삐죽삐죽 하면서 수근수근 하겠죠. 뒤통수에 대고
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음 상담에서 안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나가고 내담 상담자가 막 내담자 선생님 저 뭐 이것 좀 커피 좀 마시고 갈게요 막 이러면서 막 또 민기적거리는 내담자가 있어요. 선생님 저 이 커피 한 잔 먹고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도 어떻게 한다? 죄송합니다. 제가 다음 약속에서 커피를 지금 들고 저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떡하죠? 하면서 나오셔야 돼. 불을 끄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사의 구조화.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조화는 상담의 성패를 가름한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의 구조화를 꼭 지키고 명심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구조화는 사실은 이 상담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학교에서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이 마음에 집을 지어라 책에 사전 구조와 사후 구조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션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책들을 참조하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 입판은 제가 내지를 못했는데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참조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화들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상담에 대한 구조화는 초심 상담사에 대한 상담 내비게이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